자, 수험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폭연과 폭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은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응상폭발, 기상폭발부터 종류부터 체크하십시오. 제가 뼈대를 세우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요. 자, 지금 폭연과 폭갱 요거는 약간 폭발 규모에 따른 폭발의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폭연은 아음속, 폭갱은 조음속.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폭발이요. 전파해 나가는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걸 폭연, 음속보다 빠른 걸 폭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폭연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예를 들어요. 이 음속이 뭐야, 여러분들? 음속? 소리 속도거든요. 일반적으로 봐봐, 여러분들. 내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만일 폭발음을 들었어요. 쾅.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도망을 가겠죠. 찰 수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폭연이라는 건 음속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느리니까 쾅 소리가 들린 다음에 화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쾅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망가야 돼, 빨리. 아셨죠? 빠른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빠르게 도망가야지. 근데 이 폭갱 있죠. 폭갱은 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염 전파가 음속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이미 나는 영혼이 돼 있는 거야, 영혼이.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 제 말은. 초음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속도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내가 먼저 피해를 입고 그 다음 속도가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 얘가 더 위험하다. 결국은 이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폭발을 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리고 여기 가보십시오. 폭발 압력이죠. 폭발 압력. 초기 폭발 압력이 10배. 10배.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렇죠? 자, 이 폭갱이 위험한 이유가 이게 발생해서 그래요. 충격파. 그래서 단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대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대요. 여기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전대복 또는 분자 확산이나 공기, 난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자 자체의 물질 전달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충격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만 그냥 머릿속에 살짝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온도, 압력, 밀도가 연속적이래요. 그냥 정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온도나 압력이나 밀도가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있게 변한대요. 자, 근데 여기는 1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10만이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건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폭연은 뭘로 전이가 가능하대요? 폭갱으로 전이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두시고 넘어오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블레비라는 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블레비 그리고 UVC 두 가지. 근데 블레비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액화탱크가 있어요. 액화탱크. 액화가스 탱크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액화가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체였던 애를 액체로 강제로 이 안에 때려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기체였던 애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태요? 액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 예를 들어 불이 붙어요. 뭐가 붙어요, 여러분들? 불이 붙어요. 그럼 불이 붙으면 이 액화가스 탱크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보세요. 바깥쪽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액화가스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즉 탱크 온도 자체가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요. 안쪽에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압력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밀폐되어 있는 탱크, 액화가스 탱크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요. 온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균열이 가요. 균열. 짜자작 하고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 갈라진 틈으로 처음에 내가 이거 액화했던 가스가요.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액화를 하려면 고압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세게 줘서 얘를 꽉 누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가 다시 뭘로 변하지 않게, 기체로 변하지 않게 꽉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균열이 생기면 그 압력을 여러분들 꽉 줬던 게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그러면 순식간에 액체였던 애가 다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하는 거야, 이게. 기체로. 그러면서 급격하게 원래 액체였던 애들이 본인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급격하게 막 기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야. 막 기체로 막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요 탱크가 펑. 탱크가 펑.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탱크 자체가 뻥 하고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화학적 폭발이 아니에요. 무슨 폭발이래요? 물리적 폭발이래. 왜냐하면 탱크 자체가 터졌을 때는 여기서 화염이 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이제 방지를 하고 싶대. 내가 만일 블레비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하고 싶대요. 과열액체 증기폭발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싶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탱크 내 압력을 낮춰주면 돼요. 그죠? 이게 과압이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화염이 직접 탱크에 닿지 않게 얘를 약간 이렇게 끼우려서 설치하래. 끼우려서. 여기 직접적으로 여기 닿지 않게. 그리고 폭발 방지 장치. 그리고 입열을 억제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탱크 강도를 조금 세게 한다거나, 여기 나와 있죠. 강도 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리를 해 주시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예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블레비. 근데 액화가스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제가 여기 균열이 생기면 급격하게 기화가 된다 그랬죠. 그럼 기화가 된 가스가 요 대기 중에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화된 가스가 하늘에 모여 있는 거야. 무슨 모양으로? 구름 모양으로. 그러다가 바깥쪽에 불이 있으니까 요 불에 의해서 여기에 불이 붙는 거죠. 이게 대기 중에서 폭발하는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UVC, V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유공간 증기음 폭발. 즉 이렇게 대기 중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고, 얘는 불꽃이 나와요. 화학적 폭발. 그럼 얘는 중요한 게 뭐냐? 가스가 절대 나오지 않게 해야 돼. 이렇게 기화되는 요 가스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가스가 샜으면 삐요삐요삐요삐요 울려주라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지만, 두 개가 아예 다른 현상인 게 뭐냐면, 얘는 물리적 폭발이고 얘는 화학적 폭발이고, 그리고 요거는 밀폐 탱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얘는 개방된 대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완전 다른 거죠. 완전.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보십시오. 그쵸? 그래서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폭설비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방폭설비는 보시면 여기 방폭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를 방지하는 거냐면 폭발을 방지하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전기 설비에 방폭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폭발 방지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유입 방폭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쪽에 절연유라는 걸 삽입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연유가 폭발력을 먹어주는 기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압 방폭은 용기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기 튼튼, 용기 튼튼. 자, 압력 방폭은 뭐냐면요, 반응하지 않는 가스를 같이 봉입을 해두는 거야, 안쪽에.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안전증 방폭구조, 본질안전 방폭구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안전증 방폭구조는 사고가 나도 안전한 방폭이고요. 요거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본질안전 방폭. 왜냐면 얘가 제일 안전한 애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 사고 시에도 안전하고 평상시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폭구조예요. 제일 좋은 거죠. 본질적으로 제일 좋은 방폭구조예요. 요게.
아셨죠?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길었던 연소가 끝나고요. 자, 이제 파트 3 이제 화제로 가겠습니다. 자, 화제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연소와 화제 파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화제가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화제는 그때도 얘기했죠. 얘는 연소와 다르게 뭐예요? 재난입니다. 재난. 그러니까 우리는 연소가 됐다고 해서 출동을 하진 않는다고, 소방관이. 아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연소에 의해서 뭐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재난으로 번졌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화재가 뭐냐? 보세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꼭 있어야 돼. 불을 끌 필요가 꼭 있어야 돼. 내가 만일 생일 파티인데 촛불을 딱 이렇게 켰어요. 그죠?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 보고 야 저거 소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잖아. 야 거기다가 내가 생일 파티 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막 생일 파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화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뿌려. 야, 이거 화재야. 그 바로 손절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 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화재에 대한 조사는 청본서가 안 돼요, 청본서. 그래서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하기도 하고 관계인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었죠? 그때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어떤 불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서 현장 확인하기도 하고 또 감식이라는 것도 해보고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화재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요. 소방 공무원들 중에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는데 그 공무원들을 우리가 화재조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올해도 나왔어요. 화재의 분류. 화재의 분류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소방을 하는데 내가 A급 화재가 뭔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B급 화재가 뭔지 모른다? C급, D급, K급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꼭 알파벳으로 해서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자, A급 화재는 무슨 가연물? 일반 가연물.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연물들.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가연물들이 다 일반화재. A급. 자, B급은 기름화재. 기름. 유류. B급은 뭐라고요? 유류화재. 기름화재. 자, C급은 전기화재. 아셨죠? 찌리리. D급은 금속화재. 가장 끄기 힘든 화재죠. D급 화재. 자, K급. 요즘 잘 나옵니다. K급. 요게 주방화재, 키친. 그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색깔이 이렇게 있대요. 백황청무. 뭐라고 여러분들? 백황청무. A급은 백색. B급은 황색. C급은 청색. D급은 무색. 아무 색이 없대요. 그리고 K급은 따로 키친 화재는 아직은 색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일반 화재가 뭐냐? 자, 일반 가연물이겠죠. 그죠? 빈도가 가장 높고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화재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A급 화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색상을 백색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다가 얘네들은 재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무슨 소화? 주수소화. 물을 뿌려서 소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유류화재. 휘발유, 석유, 알코올, 기름이죠.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액체. 대부분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 일반 화재보다 화재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대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죠? B급 화재라고 얘기하며 표시 색상은 황색이다. 황색. 자, 유류를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가 발생하지 않는 화재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주수소화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질식, 거품에 의한 질식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은 절대 뿌리면 안 돼요. 기름에는.
아셨죠? 나중에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나가다가 기름 화재가 났어요. 거기다가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그 물을 타고 불 붙은 기름이 타고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뿌리게 되면요, 비중차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기름이 여기 있으면 여기 불이 붙어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아래로 깔려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깔리면서 이 물이 오히려 이 기름에 불이 붙어 있는 걸 확산을 시킨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뭐를 뿌리면 안 된다? 물은 뿌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포를 보통 씁니다. 포에 의한 질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기화재. 요거는 전기예요. 말 그대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전자기기에 의한 화재를 얘기하며, 과전류, 단락, 합선, 지락, 누전, 접촉, 스파크, 뭐 경련 열화, 정전기. 그러니까 결국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는 화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C급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청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기화재는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뭐 중인? 통전 중인. 그러니까 통전 중이라는 건 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통하고 있는. 아셨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을 때 그 기기가 전기화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전 중이 아니다. 즉 지금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 이걸로 하면 되겠다. 지금 여기 전자칠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전기가 지금 들어와 있고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이 나면 그냥 전기화재다라고 보는데, 내가 이 콘센트를 뽑고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 그냥 금속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 이거 그냥 A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전기화재는요, 물을 뿌리면 되나요? 안 되죠? 상극이잖아요.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져봐요. 어때요? 짜릿하죠? 짜릿한 게 아닌가요? 그냥 가나 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두 개가 상극이죠. 그러니까 절대 물 뿌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전원이 나간 상태에선 물을 뿌려도 돼요. 통전 중이 아닌 상태에선 어차피 걔는 그냥 일반 가연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만일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럼 통전 중인 전기기기는 어떻게 불을 끄는 게 제일 좋냐면, 일반적으로 이걸로 많이 꺼요. 나중에 가스계소화약제라는 걸 배워요. 이걸로 많이 끄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번째 이제 금속입니다. 네, 요거는 말 그대로 금속화재. 자, 얘가 분말로 있으면 더 여러분들 피해가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얘가 분진 폭발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분말 상태면 분진 폭발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D급 화재라고 얘기하고, 표시하는 색깔은 없다, 무색이다. 네, 이런 개념이 나와 있죠. 됐습니까? 네, 이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용유 화재. 근데 금속은요, 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로 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마른 모래, 뭐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소화약제 외의 것 해가지고 그걸로 끌 수 있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6번째 이제 식용유 화재입니다. 식용유 지방 그리스에 의한 화재로 식용유 등은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적다. 즉 발화되기도 쉽고 인화제가 되기도 쉽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고, 또는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이 잘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재착화가 쉽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화점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불이 붙은 순간에 이제 불이 붙고 꺼지더라도 발화점을 만족을 하면 순간적으로 또 뭐가 다시 날 수 있는 걸 얘기하냐면 불이 다시 날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점화원이 있든 점화원이 없든 불이 잘 붙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화점이 B점 이하래요. 즉 끓는 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끓기도 전에
그냥 우리는 어떤 고온의 적절한 온도가 있으면 거기서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재착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소화하여도 재발한다. 소화약제는 비노화작용을 하는 일종 분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종 분말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불을 끄더라도 다시 재착화가 되는 우려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우리는 원론적으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춰야 돼요. 냉각이 중요한 거예요. 냉각.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식용유 온도가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내가 겉불꽃을 끄더라도 다시 거기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야채, 상온의 식용유 이런 것들로 냉각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식용유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난 그 식용유 온도 자체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멀리서 야채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 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조준을 잘해야죠. 던져가지고 폼 좋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야죠. 그럼 퐁당하고 들어가겠지. 그러면 그 끓는 그 야채를 끓이면서 식용유 온도가 조금 어떻게 되더라? 낮아지더라. 또는 식용유를 갖다 부으래요. 상온의 식용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야채 던지고 식용유를 갖다 붓고 네가 하라고. 네가 위험하잖아. 난 안 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그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즘은. 그리고 뭐 뚜껑을 덮는데 그래 이런 건 괜찮네. 뚜껑을 덮는다. 뚜껑을 덮어버리면 되죠, 그죠? 질식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용유화제에 정말 적응성이 뛰어난 소화약제 하나를 쓰는데 걔가 이제 얘예요. K급 소화기. 걔 이름이 강화액. 요 강화액이 냉각도 좋고 부촉매 효과도 뛰어나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K급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다가요.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이 막 쇼핑몰이나 막 이런 데 가보면요. 백화점 그래.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빨강색 소화기도 있지만 은색 소화기가 되게 많아요.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빨강색 소화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은색 소화기도 정말 많아요. 그 은색 소화기가 대부분 다 가스 소화기. 근데 그 가스 소화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할론 소화기도 있을 수 있고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강화액 소화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푸드코트 있죠. 갑자기 푸드코트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났어요. 거기 가보면 은색 소화기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봐봐. 왜냐면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거 왜 만져요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보면 거기에 다 강화액 소화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강화액이라는 건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또.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위험물화제의 특수현상. 요번에 이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위험물화제 특수현상이요. 여러분들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요번에 정말 쉽게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다 무슨 오버 현상이거든요. 약간 넘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일 오버는 100도 이상의 열파 현상에 의해 탱크 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하게 한다. 그래서 연소유가 바깥쪽으로 비산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지금 탱크 안에 위험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위험물이 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액체 위험물 표면에 불이 난 거죠. 불이 나면요, 처음에는 위에만 뜨겁다가 이게 점점 아래쪽으로 열층이 내려오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아래에 물이 있었대. 뭐요? 물. 그럼 이 물이요,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온 요 열층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르겠죠. 그러다가 걔가 이제 B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끓어요. 끓는 점 이상에서 얘가 끓어요. 그럼 끓어 넘치면 얘가 수증기가 되면서요. 부피 팽창이 몇 배가 된다고요? 1800배가 됩니다. 1700배에서 1800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끓어 넘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끓어 넘치는 거죠. 근데 끓어 넘치는데 이 부피 팽창에 의해 위에 붙어있던 연소유 있죠? 불이 붙어있는 기름, 걔까지 같이 들어 올리는 거야. 너 나가! 하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보일오버의 가장 큰 원인은 요거야. 하부층의 수분층. 아셨죠? 그거 포인트로 잘 알고 계십시오. 자, 슬롭 오버는 뭐냐면 똑같이 불이 난 거예요. 탱크에 뭐가 났다고요? 불이 났어요. 여기.
자, 탱크에 불이 났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물이나 포스와 약재를 뿌리는 거예요. 약재를 쫙 하고 뿌렸어요. 이거 꺼야 되니까 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꺼야 되는데 내가 이걸 쫙 하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나 포에 포함된 물 있죠, 물. 물 성분이 표면에서 닿자마자 증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부피 팽창액의 연소율과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보십시오. 요런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수분이 갑자기 급격한 증발이 되면서 유면에서 불붙은 유류가 같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슬로우5번은 주수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물에 관련된 걸 뿌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적 있죠. 내가 만일 삼겹살을 구워요. 삼겹살을 막 이렇게 굽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물을 따르다가 모르고 그 물이 불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물이 불판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불판이 지금 달궈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수증기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퍽 소리가 나면서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요. 그래서 뜨거. 맞죠? 여러분들. 그게 슬로우오버라니까요. 그게 슬로우오버라고요. 뜨거운 표면에 물이 닿자마자 증기 팽창에 의해서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폭발을 일으키잖아. 걔가 슬로우오버라고요. 근데 그건 돼지 기름이 넘치는 거고 여기는 안에 있는 불이 넘치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저녁에 뭐 말 나온 김에 삼겹살 한번 구워 드시죠. 목살이나. 뭐 저는 소고기만 먹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사네. 그죠? 소고기면. 뭐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소버는 뭐야?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류 표면 아래에서 물이 비등할 때 비등하는 물에 의해 이거는 유류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기 프로스오버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미 유류가 있는 거예요. 유류. 근데 이거는 불이 난 유류는 아니에요. 그냥 유류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충전을 하는 거예요. 유류를. 충전. 그러니까 뭐 탱크 안에 유류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충전을 한대요. 근데 충전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스팔트도 유류거든요. 이 기름 찌꺼기로 만든 거야, 아스팔트가. 고온의 아스팔트를 여기다 이제 충전을 하는데 아래에 있던 저온의 아스팔트에 얘가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일정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 수분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쪽에 뜨거운 충전 아스팔트가 들어오니까 고온의 충전 아스팔트가 들어오니까 충전했던 아스팔트가 들어오니까 요 기존에 있던 물에 기존에 있던 요 수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발을 하는 거죠. 증발을 하면서 위에 있던 아스팔트들을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현상. 얘를 프로스오버. 근데 이 프로스오버는 위험물만 넘치지 직접적인 화재 발생은 없다. 자, 515번은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위험물이 사류 위험물이고 이게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얘가 몇 분의 몇 있대요? 2분의 1 이하로 있대요. 이하. 그죠? 자, 그때 화재가 나면 이 탱크 자체의 압력이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탱크가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을 오일오버. 제일 위험해요. 얘가 탱크 폭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블랩이 있죠. 블랩이랑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블랩이는 안에 과열 액체가 액화가스, 그쵸? 자, 블랩이는 안쪽에 액화가스가 들어있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오일오버죠. 오일오버. 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들 비슷해요. 탱크가 폭발되는 현상은. 근데 안쪽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건축물 화재 쪽에 가면요. 이런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 화재를 봤을 때 연료량이 적은 화재. 뭐가 적은 화재? 즉 연료량이 적다라는 건 가연물이 적은 화재. 얘는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재.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대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건물이 가연물이 적은 거예요. 대신에 뭐가 많은 거냐면 반대로 산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환기지배형 화재는 산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는 많아요? 가연물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화재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연료지배 화재가 뭐가 있다? 환기지배 화재가 있다. 연지, 환지. 저는 그냥 연지, 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연료지배형 화재는 연료량이 적고, 보세요. 통기량이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이 산소량에 비해 좀 적은 화재죠. 그럼 보십시오. 어차피 산소량은 많으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무슨 양이 중요한 거야? 연료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료량에 의해 지배받는 화재예요. 연료량에 의해 지배받는 화재라고요. 내가 거기다가 연료를 얼마나 넣어주냐에 따라 가연물의 화재, 그러니까 화재의 성상이 확확 바뀔 수 있는 화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연료량이 적고 통기량이 충분한 화재를 우리가 내화 건물 말고 목조 건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료지배형 화재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목조 건물 쪽에 가보면요. 안쪽에 가보면 이제 목조 건물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처럼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바깥쪽에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통기량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산소량이 정말 많은데 안쪽에 가연물이 별로 없는 화재라고 해서 목조 건물 화재를 얘기하고, 또는 개방형 창문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플래시오버 발생하기 전을 일반적으로 연료지배형 화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이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연료량이. 그래서 연료량에 의해서 그 화재가 얼마나 커지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환기지배 나오죠. 얘는 연료량이 충분하고 통기량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가연물은 정말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산소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지어지는 내화 건물이 보통 이렇대요. 그래서 요즘 건물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면적을 엄청 넓게 빼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개고부가 별로 없어요. 창문이 별로 없어요. 창문이. 그래서 우리가 내화 건물 같은 경우가 통기량이 좀 부족하다. 대신에 안에 탈 것들은 많고. 그래서 지하실, 극장, 소규모 창문, 밀폐, 이런 건물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가 모자란 거예요? 환기량이 모자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가연물을 태우기 위해 계속 뭐를 쓰기 때문에, 산소를 소진하기 때문에 연료지배보다 무슨 환기지배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5번째 가보면요. 환기계수, 환기요소가 나와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공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A 루트 H. 맞습니까? 자, 얘는 높이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창문을 예로 들면 그 창문 면적에다가 이 높이 있죠. 루트를 곱해주면 환기계수, 환기요소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기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면적 곱하기 높이. 근데 루트 H예요. 루트 H. 그래서 이 환기계수는 면적에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 제곱근이 루트예요. 이건 개념 정도 일단 보십시오. 지금은. 아셨죠? 개념 정도 보십시오. 그래서 환기계수, 환기요소가 연료지배형 화재보다는 당연히 어디서 중요한 인자값이냐면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중요한 인자값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료지배형에서는 이미 환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환기량을 따져야 될 곳은 여기에요. 여기 환기지배형. 그래서 환기지배형에서 환기요소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한다. 또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환기계수값. 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도 요거 물어보는 걸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A 루트 H가 크면 환기량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개고부 면적이 넓고 개고부 높이가 높으니까. 그죠? 또 환기계수가 작으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럼 산소가 잘 안 들어오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 화재 성장 단계인데, 이게 보통 내화 건물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대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내화 건물 쪽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 초기가 있고, 그죠? 화재 성장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초기에는 여기가 온도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시간이거든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화재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걔를 성장기라고 얘기한대요. 여기는 초기, 그리고 성장기. 근데 이 두 개를 그냥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기 끝자락에 갔을 때 여기 B, 온도가 최고로 올라가는 시점에 이 현상이 생기네요. 플래시오버. 이 플래시오버는 전실화제. 전체 가연물이 다 불이 붙은 현상을 우리가 이제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지금 가연물이 하나만 타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가연물이 다 타는 거야. 그 실에 있는. 그러니까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당연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사람이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항상 플래시오버 이전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야. 됐죠? 일단 그래서 플래시오버라는 게 발생하면 성장기로 넘어오네요.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요거예요. 플래시오버.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갔을 때 온도가 쭉 내려가죠. 자, 이때가 감쇄기. 일단 이 순서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내화 건물에서 보통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간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게 뭐냐면 여기 플래시오버잖아요. 이 플래시오버 이전 여기를 프리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플래시오버 이전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연료 지배형 화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초기 진화. 또 사람들이 피난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포스트 있죠. 자, 여기는 이후인데 여기는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환기 지배형 화재야 이제.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아셨죠? 환기 지배형 화재인데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건물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건물의 내화 성능, 건물이 얼마나 불에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최성기로 갔다가 이제 여기 감쇄기로 오는 거죠. 감쇄기. 감쇄기 때는 일반적으로는 가연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료 지배형 화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특이한 경우에 불이 아직 안 꺼지고 산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훈소 상태라는 걸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 나중에.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요 순서 보시죠. 순서. 그리고 뭐 각각에 대한 특징, 원래 성장기에 대한 특징, 최성기에 대한 특징, 감쇄기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자고. 지금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건물에 불이 나면요, 여러분들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상현상이라는 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이상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여기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조금 하면서 우리가 또 뒤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제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